최근 현대차 스타리아에 대한 미국 반응이 뜨겁습니다. 오랫동안 스타렉스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들은 후속작 스타리아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미국인들의 눈에는 우주선을 담은 미래차 같다며 놀라워 보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들은 우주선 분위기의 스타리아는 미래적인 디자인을 향해 과감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불행하게도 미국 시장엔 출시되지 않는다.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네티즌들은 이 놀라운 밴이 미국에서 출시되지 않는다고 하자 들고 일어났습니다. 미니밴을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아이오닉5와 마찬가지로 너무 멋있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로 가져와 미국인들은 스타리아를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가 만든 새로운 밴에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것은 과거 미국에서 값싼 싸구려차로 불렸던 현대차 이미지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누리꾼은 깨끗한 디자인과 현대차, 내가 이 두 단어를 같이 말하게 될 줄은 몰랐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최근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아이오닉5와 EV6를 연달아 내놓아 큰 기대를 모으고 있고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80, GV80이 불티나게 팔리며 높아진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베트남에서 현대차를 단숨에 뛰어넘겠다고 말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베트남 국산차 생산업체 빈페스트가 만든 2억 원짜리 럭셔리카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자동차 판매를 첫 시작한 베트남 기업이 이런 고급차를 만들었다는 것에 모두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럭셔리카는 BMW 구형 모델을 들여와서 부품 국산화율이 1%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빈페스트가 이 2억 원짜리 차를 내놓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감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유는 과거 현대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6년 미국 시장을 엑셀로 처음 도전했습니다. 당시 현지 반응은 싸구려차 메이커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어필했지만 품질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현대차는 세단의 리콜 요청이 시달렸고 미국 자니 카슨 쇼나 데이비드 레터맨 쇼에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현대차는 지속적으로 품질 개선에 나섰지만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았던 베트남의 신생 자동차 기업 빈페스트는 자신들이 현대차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출발한 베트남 기업이 현대차를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랫동안 최고로 올라서기 위한 처절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00년대부터 품질을 높이고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피땀 흘린 노력을 해왔습니다. 쉽게 남의 기술을 돈 주고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닌 순수 우리 기술을 개발해 전세계 자동차와 경쟁했습니다. 현대차는 반값차로 불렸던 엑셀로 미국에 진출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 포드의 링컨이나 도요타의 렉서스처럼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10여 년간 소재, 설계, 시험, 파워트레인, 전자, 디자인 등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위한 내부 역량 축적에 주력했습니다. 2003년 말 현대차 최초의 자체 개발 고급 세단을 위해 뭉쳤던 8명의 연구원들은 제네시스 개발 프로젝트를 벤츠 헌터라 부르며 개발에 강한 집념을 보였습니다. 당시 100여 차례의 내부 난상 토론을 비롯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매일같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유능한 엔지니어들과 최고의 수석 엔지니어, 최고 경영자들은 힘을 모아 한국 순수 기술로 최고의 세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주요 자동차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자동차용 강판을 자체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기초 소재 단계부터 차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춰 차체 강성, 주행 성능, 디자인 등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독자 기술을 개발한 놀라운 성능의 엔진과 자동 변속기 등은 국산 고급 세단의 유형을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3년에 출시된 2세대 제네시스는 탄탄한 뼈대를 바탕으로 5대 기본 성능과 디자인을 글로벌 명차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에 나온 3세대 제네시스 G80은 미국 언론에게 롤스로이스처럼 부드럽고 벤틀리처럼 정숙하며 디자인은 정말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성능과 디자인과 더불어 최근 제네시스 GV80은 예상치 못한 사건에 새로운 장점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안정성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타이거 우즈가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지만 이 차가 생명을 구해줬다며 현지에선 제네시스 GV80을 우주를 살린 차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를 뒷받침할 대형 호재가 전해져 왔습니다. 제네시스 GV80이 최근 악마의 테스트라 불리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최고 평가 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말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받은 첫 충돌평가 성적표로 얼마 전 타이거 우즈 사건 때 보여준 안정성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당시 우주의 사건을 조사했던 LA 경찰은 GV80을 향해 자동차 성능은 어느 때보다 안전했다고 생각한다며 인정해줬고,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현지 언론도 10개의 에어백과 전방 충돌 시스템, 해피 스티어링이 탑재된 GV80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북미 시장에서 이 같은 제네시스에 대한 평가는 현재 판매량이 폭증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기름을 붓는 수상 소식까지 등장했습니다. 제네시스가 브랜드 최초로 지난달 20일 발표된 2021 캐나다 올해의 차 어워드를 석관한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트레이더가 주관하는 2021 어워드에서도 수상하고, G70이 종합 우승 차량으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국내를 비롯해 북미 시장에서 최고라고 인정받으며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11일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북미 시장에서 제네시스 판매량은 총 5,581대로 전년 동기 대비 76.8%가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캐나다 판매 실적도 114.7%로 급증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북미 실적도 놀랍지만 국내 실적은 더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간 제네시스는 2016년을 제외하고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벤츠, BMW 등 수입차에 밀려 고급차 시장 1,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작년 3월 G80과 브랜드차 SUV인 GV80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제네시스 판매량은 108,384대로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만 대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7만 6천여 대를 판매한 수입차 1위 벤츠를 가뿐히 제치고 고급차 시장 1위에 오른 것입니다. 제네시스는 지난 1, 2월 누적 판매량 18,384대를 기록하며 벤츠와 BMW를 약 7,000대 차이로 앞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3년 제네시스를 첫 개발할 때 붙였던 벤츠 헌터라고 했던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북미와 동남아를 장악했던 일본 차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예상치 못한 호재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근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19일 도쿄에 있는 일본 자동차 반도체 회사 르네사스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 회사는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 자동차 업체에 반도체를 주로 공급하고 있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대차 기아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에 유일하게 생산 문제를 겪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도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에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경쟁자들과 반대로 반도체를 충분히 구매해 비축해놨기 때문입니다. 또한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이 악화되기 전 반도체를 계속 매수해 원가 절감까지 성공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된 것은 일본의 공이 컸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대차는 지난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반도체 부품 부족에 대한 위기를 경험했다며 이를 교훈 삼아 반도체를 미리 확보해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일본의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위기를 겪고 현대차는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이어온 피땀 흘린 노력과 도전의 결과였습니다. 지금 막 시작한 베트남 자동차 업체가 단숨에 따라올 수 없는 업적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일본차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을 뛰어넘어 전 세계 최고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매일 다양한 세계 뉴스를 한방에 쭉 전해드리는 푸쉬뉴스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편하게 새로운 세계 뉴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뉴스는 최근 사태로 가족들이 함께 있게 될 때 부부싸움과 이혼을 피하는 방법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는 가정과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문제가 있겠지만 서로 대화를 하는 방법의 차이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부부간의 대화를 하는 법을 안내하면서 서로 다투지 않고 가족이 함께 생활하며 이 위기를 넘기기를 목표로 합니다. 이 기사에서 추천한 방법은 첫 번째, 지시하지 말고 스스로 행동해라. 즉, 다들 예민한 상태이니 상대에게 지시 형태로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마음 상하고 대화가 엇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두 번째, 상대에게 화를 내지 말고 자신의 어려움을 잘 설명하라. 기왕이면 웃는 얼굴로 설명하라네요. 세 번째는 상대의 말에 공감해줘라.
그것도 힘들겠구나 라고 반응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최근의 사태가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다 보니 이런 내용의 기사도 나오게 되네요. 다음 뉴스는 트럼프가 C19를 치료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안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오늘 1일 브리핑에서 최종 판정자들의 몸에 살균제를 주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하네요. 트럼프는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부소장인 빌 브라이언의 연구팀이 실험한 바에 의하면 C19가 따뜻하고 습한 기후에서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연구 결과를 전하면서 우리 몸의 자외선 같은 매우 강력한 빛을 받는다면 검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다른 방법을 착안했다. 몸속에 소독제를 주입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의료 전문가들이나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즉각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위험한 메시지다. 부적절하다. 어떤 세정제라도 몸에 주입하면 안 된다. 정말 큰일 난다. 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브리핑할 때마다 이야기 좋다. 저 치료 방법이 최고다. 내가 장담한다. 보건정책 담당자는 당장 실시해라. 내 명령이다. 라는 식으로 사고를 치고 있어서 엄청난 혼란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추천한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관료들을 즉흥적으로 자르기까지 하고 있다네요. 다음 뉴스는 호주의 한 슈퍼마켓 관리자가 손님에게 손가락 욕을 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 소개한 소식입니다. 최근 사태로 호주에서 화장지와 손 소독제 등이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서 모든 슈퍼에서 진열대가 텅텅 비어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점포에서는 이러한 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화장지 한 롤로 판매를 제한하기도 했는데 어떤 손님은 150번을 들락날락하면서 화장지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도리어 슈퍼마켓 점원들만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화장지의 품귀 현상은 금방 해결이 되었고 결국 화장지와 손소독제는 언제든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켓인 이베이의 화장지 스토어가 폐쇄되고 전매를 위해 대량으로 사재기를 한 사람들이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재기 손님은 반품을 위해 슈퍼마켓을 방문했습니다. 약 1260만원어치의 화장지 150롤과 손소독제 150개를 들고 말입니다. 규정상 반품을 받아야 하지만 슈퍼마켓 관리자인 드레이크 씨는 반품을 거절하고 유튜브에 그동안 과정을 설명하고 그 손님에게 손가락 욕을 했습니다. 반품 안 받을 테니 본인이 평생 잘 사용하라고 말이죠. 잘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상적인 반품을 무조건 안 받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1인당 한 롤씩만 반품받겠다고 하면 그 손님은 150번을 들락날락 하겠죠. 참 우픈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아베 정부가 한 집마다 배부하고 있는 면 마스크를 일단 회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배부된 제품 포장에는 머리카락 등이 들어가 있고 일부에는 벌레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사용한 것 같은 더러운 제품도 있어서 국민들 사이에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착하면 천천히 확인하고 인증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품이 발견될 때마다 트위터 등 온라인에 공개가 되면서 아베 정부에게도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품했던 업체 중에서 코오아와 이토추 상사는 지방 배부 뭉치를 일단 모두 회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량 회수 후에 머리카락 혼익과 곰팡이 등 이물질을 다 제거하는 등의 전량 검품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네요. 이것이 행정력의 낭비인 거죠. 맨날 큰 소리만 치고 헛소리를 하던 아베가 책임을 져야겠죠. 일본은 정말 갈수록 태산이네요.